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3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양도로 보지 않는 그런 판례에 대해서 8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눈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교재 108쪽이 되겠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거죠. 자, 교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교환 계약이지요. 이게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의의 제3취득자로 인해서 선의 취득이죠. 선의의 모르고, 선의라는 건 민법 시간에 배웠죠. 모르고 제3취득자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환원 줄주세요. 환원되지 못했다라면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채권 담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인데 매매에 의한 이전이 아니죠. 양도 담보 목적이지요. 빌려온 돈을 너에게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거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가 담보 사유 소멸로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권 환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환원. 그러니까 돈 빌려오면서 양도담보를 제공했다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가지고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담보사유 소멸로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는 것이 되겠죠. 3번입니다.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사죠. 투자자들은 유한책임사원도 있고 무한책임사원도 있는 것이 합자회사가 되겠는데요. 또 한명회사라는 건 있죠. 한명회사라는 것은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는 것이 한명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합자회사에 내가 토지를 출자했다는 거죠. 출자하였다가 내가 퇴사하면서 자기 지분만큼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의신탁이 해지됐죠. 이것도 양도가 아니죠.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명의신탁했습니다. 그죠?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것도 양도가 아닌데 명의신탁한 것이 뭐가 됐어요? 해지가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될 때는 역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뭐가 될까? 약자로 명의신탁 해지가 되겠죠? 그냥. 명의신탁 해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공유물 분할이 되겠습니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단순히 분할했다. 공유물 분할.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변경되었다. 이건 양도지요. 그런데 지분이 변경됐을 때 지분이 증가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이죠. 증가분 만큼. 그러나 지분이 감소된 사람은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감소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명의신탁은 등기 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의신탁도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도 양도가 아닙니다. 그죠?
명의신탁도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해지도 양도가 아니다. 7번째, 매매 원인 무효의소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됐습니다.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매매를 했던 것이 매매 원인 무효 판결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받아 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환원되었다. 회복된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8번째,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인 경우, 실체적 권리 회복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이라 할까요?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 환원일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진정한 명의 회복 같은 게 있죠. 진정 명의 회복. 이런 것들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 원인, 등기 환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판례를 제목만 살펴봤고요. 자, 3번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나옵니다. 어느 것을 팔아야 세금 낼까? 그러니까 과세대상이라는 건 뭐냐? 과세가 되는 목적물을 말합니다. 과세가 되는 목적물. 과세가 되는 목적물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는 박스 보니까 국내 자산, 국내에서는 어떤 자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국외 자산은 어떤 것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과세되는 것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공통상 1번은 뭡니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말하겠죠. 그렇죠? 또 국외 자산도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2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요. 2번째, 뭐가 다른가 보세요. 국내 자산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국외 자산은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나왔지 그냥 등기된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쓰세요. 등기 여부에 관계없다 쓰세요. 국외 자산. 여기는 국내 자산이 나와 있고, 여기는 국외 자산이 나왔는데 외국에서 파는 자산에 대해서는 쓰세요. 여기다 책에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다. 등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 치세요. 여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왔죠. 줄 치세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국외 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러니까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내 자산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고 국외 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선 지금은 국내 자산을 공부하는 건데요. 그래도 비교하는 거에 나왔으니까 오른쪽 보니까 국내 자산이 되었던 국외 자산이 되었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선 주식과 기타 자산을 공부하기 전에 그 밑에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죠. 이거는 국내 거나 국외 것 똑같이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하면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이 완성될 때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잘 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박스 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박스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면 어떻게 됩니까? 훗날 건물이 완공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당첨권.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이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입니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네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지 마시고 잘 눈여겨서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건물이 완공될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채권,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다시 후에 보니까 주식이 나왔죠? 주식.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주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는 거기 주권 상장 주식이 있죠? 그 주권 상장 주식이 있고요. 밑에 보니까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느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비상장 주식을 팔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 그런데 주권 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다 과세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안 나왔는데요. 가로 열고 여기는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주권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과세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권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하고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주권 상장 주식의 대주주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죠. 대주주는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코스닥, 이러한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은 몇 프로 이상 가진 사람이냐? 2% 이상 가진 사람입니다. 2%. 그 법인의 발행 총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우리는 대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코넥스는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 벤처기업 주식은 발행 총 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을 대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대주주. 그리고 코스피는요. 이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말이죠. 시가 현재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코스피는 50억입니다. 50억. 그리고 코스닥은 40억 이상 시가총액이. 코넥스는 10억 이상. 이렇게 시가총액이라면 2%는 아니지만 시가총액으로 코스피는 50억, 코스닥은 40억, 코넥스 벤처기업은 10억 이상만 되더라도 이렇게 10억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을 팔 때는 반드시 누가 과세한다? 대주주만 과세하고, 그리고 증권회사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되었던 소액주주가 되었던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이런 쪽 보세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고, 2번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당된 주식입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인데요, 그 법인이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그러한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산.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주식 및 주식에는 주권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고요. 마지막에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이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특정 주식입니다. 특정 주식. 특정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법인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기타 자산은 다 특정자 들어가. 특정자. 특정 주식은 주로 과점주주가 주식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특정 주식이라는 게 있고, 특정 법인의 주식은 특정한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 스키장 또는 체육시설업인데요. 이런 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그리고 휴양 콘도미니엄, 이건 관광진흥법 규정이죠. 휴양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주식을 팔게 되면 특정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특정 영업권입니다. 특정자 들어가죠. 거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영업권. 여러분 영업권만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영업권은 굿1 그러죠. 영업권, 권리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다, 시설 권리금이다, 이런 것들 들어봤죠? 영업권. 권리금 준다는 거죠. 권리금은 경제학상, 영업상의 우월권이라고 보는 거지요. 입지가 좋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그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많은 돈을 주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업권인데, 여기 특정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특정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사거리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건물이 있고요. A 건물. 여기는 B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C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A 건물이나 B 건물, C 건물에서 베이커리, 빵집을 운영한다고 할 때 어느 빵집이, 베이커리가 가장 장사가 잘 될까요? 당연히 A죠. 여기 사거리가 있으니까 유동성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A 제과점에서는 빵 맛도 좋고 또 종업원들이 친절하고 가격도 싸고, 그렇다면 장사가 잘 되겠죠. 여기는 한 달에 순이익이 10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적자, 여기는 500만 원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A 베이커리가 장사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건물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빵집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이 건물 주인이 팔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건물 가치는 만약에 100억이라고 가정해요.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 빵집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까지 양도했습니다. 얼마? 건물에다가 권리금 한 2억을 붙여가지고 건물과 함께 팔았습니다. 바로 이게
특정 영업권입니다. 원래 순수한 건물 가격은 10억인데 거기다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권리금 2억을 붙였다면 이것이 특정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것을 특정 영업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특대는 뭐가 있느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있습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이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요,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골프 회원권. 그죠? 골프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권리가 골프 회원권이 되겠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자산은 뭐와 똑같습니까? 기타 자산 똑같죠? 오른쪽 국외자산은 국내자산과 동일하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내 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국외 거는 그냥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렇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임차권이니까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말하지만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등기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걸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낼까? 우선 국내 것만 살펴볼게요. 부동산. 뭡니까? 토지, 건물. 그런데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요, 등기를 안 하고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등기 토지를 팔았다, 미등기 건물을 팔게 되면 7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반드시 등기하고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에서는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합니다. 특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은 발행 총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주식은 코넥스 주식은 4%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코스피는 50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40억. 그리고 벤처기업 코넥스는 10억 이상, 10억을 시가총액이 되는 사람이 바로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주주들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관계없이 누구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에는 4가지 특정 주식. 이것도 이번 대통령령으로 좀 개정된 게 있습니다. 특정 주식. 나중에 문제집에서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주식. 그리고 특정 법인의 주식. 여기서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법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법인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과다, 여기서 있죠. 이 특정 주식과 특정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 여기 특정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 과다 보유입니다. 부동산을 과다하는 보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법인인데요. 어떤 거냐? 골프장을 하는 법인, 또 스키장을 하는 법인, 그리고 종합 콘도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콘도미니엄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들은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바로 특정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영업권.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골프 회원권, 또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런 것들, 또 헬스클럽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공부할 텐데요. 비과세라는 것은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과세권을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비과세 소득 범위가 쭉 나와 있죠. 1번 파산 선고에 의하여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교환이라는 건 서로 바꾸는 거고요.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경작을 위해서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을 분합이라고 하고요. 또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입니다. 그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정착면적의 5배, 그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정착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은 실질 거래 가격으로 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하겠다. 이때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 9억 원 초과분만 과세한다. 9억 원 초과분만 안분 계산해서 과세한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부터 자세하게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